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나주배 농가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름 상품성이 괜찮다고 생각해 수확을 끝낸 배까지 햇볕의 영향을 받아 썩기 시작한 건데요. 농민들은 이 같은 폭염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시 봉황면의 한 과수원입니다. 겉이 무르거나 껍질색이 변한 배들이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습니다. 고온과 햇볕의 표면이 그을려 타는 일소 피해를 입은 것들입니다. 올여름 강한 햇볕으로 이렇게 탈색이 된 배들이 한 무덤처럼 쌓여 있는데요. 이렇게 속을 만져보면 이미 물컹물컹한 상태입니다. 원래라면 컨테이너 4,500개 정도의 수확량이 나와야 했지만 유례없이 길었던 올여름 폭염 탓에 3분의 1가량을 버리게 됐습니다. 실상 배는 봉지를 씌웁니다. 봉지를 씌우기 때문에 이 폭염이 발생했을 때 안에서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상 수확해 창고에 보관해둔 배에서도 일소 피해가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색, 갈변이 된 배들을 이제야 발견한 농가는 아예 손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조직이 괴사돼서 결국은 물렁물렁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결국은 이게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저장 중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상품화 시킬 수도 없고 이용할 수도 없는 게 돼요. 농민들은 올해 처음 발생한 배 일소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배는 봉지로 쌓여 있어 직사광선에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수확 전에 보험 조사가 끝나버린 탓에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농민분은 폭염재해, 일소 피해배, 자연재해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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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와 전남도도 이미 수확이 끝난 배까지 일소 피해를 적용할 기준 마련과 농업경영 안정자금 지원 등을 마찬가지로 건의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하루 새 계절이 바뀐 듯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죠. 여름철 예고 없는 물폭탄 피해가 잦아지는 것 역시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돌발 재해를 예방하고자 영광 불갑저수지가 대대적인 정비를 마쳤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던 지난 2020년 여름. 댐 관리 허술까지 더해져 전남 구례에는 유례없는 물난리가 났습니다. 2년 전에는 광주 식수원인 동복댐이 훤히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모두 기후위기 시대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대표적인 재해입니다. 100년 전 개발된 영광 불갑저수지. 영광 지역 농경지 절반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지만 물이 쉽게 제방을 넘는 구조인데다 붕괴 위험도 높아 기상이변 취약지로 꼽혔던 곳인데 최근 대대적인 정비를 마쳤습니다. 물을 가두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운 이른바 취수 능력 확대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저수율이 오르면 곧바로 물이 넘치는 기존 물러미 시설에 더해 저수율을 조절할 수 있는 수문과 물러미의 길이를 늘린 새로운 공법의 물러미 시설이 추가 설치됐습니다. 불갑저수지에 추가로 설치된 물러미 시설입니다. 피아노 건반처럼 만들어 방류 면적을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초당 방류량이 기존보다 4배 늘어 홍수 관리도 쉬워졌습니다. 최신 기술과 공법으로 물러미, 비상수문, 또 비상 대응 계획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극한 홍수, 극한 가뭄과 같은 재난재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전에 없던 홍수 예보 경보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저수지 주변에는 공원과 산책길, 특산물 판매장 등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약 70%까지의 물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과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농어청공사는 화순, 서성지구 등 소형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도 극한 기후의 대비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에서 올가을 이후 처음으로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아침 기상청 유인 관측소에서 첫 얼음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3도를 기록한 가운데 무등산은 영하 4.4도, 구리의 성삼재는 영하 3.9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내일도 광주는 아침 최저기온이 1도까지 내려가겠고 전남에서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순신대교가 생긴 이후 교통 편의는 물론 물류 비용 저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해마다 100억 원에 이르는 유지관리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국도 승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나오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와 광양을 연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현수교 이순신 대교입니다. 대형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 광양항을 오갑니다. 2013년 이순신 대교가 개통하면서 여수 광양 간 이동 거리와 시간이 대폭 단축됐습니다. 특히 원활한 물동량 수송과 물류 비용 절감에 기여하며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권 문제는 개통 이후부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비를 떠안고 있는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는 이순신 대교를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로 승격할 것을 오래전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에서만 한 해 6조 원의 국세를 징수하는 등 실질적인 수혜자는 국가인데 도로 유지 관리는 재정 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겁니다. 유지 관리 비용까지 증가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1조 사무 분배 기본 원칙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국가산단 국가지원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됐습니다. 국가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지보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안전상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이순신 대교에 대한 국가 책임론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2021년 국도 승격이 논의됐지만 기재부 검토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속해서 국도 승격을 건의하면서 다른 방안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방 국도 승격이 안 된다고 하면은 뭐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도 해볼 필요성도 있고. 올해 이순신 대교 유지 관리비는 73억 원, 10년 전보다 무려 6배나 늘었습니다. 시공사의 하자 보증 기간 만료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해마다 불어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생후 6개월 된 쌍둥이 딸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아이들을 살해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6개월 된 쌍둥이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인 40대 이모 씨는 범행 장소에서 30km 떨어진 화정면 낭도에서 딸들을 살해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쌍둥이 딸들이 각각 안방과 작은 방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집 앞엔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고 뜯지 않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이 씨는 한 달 전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들은 이 씨가 평소에도 외출을 삼가했고 집에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말합니다. 애기들이 밤에 새벽에 막 운다 그래요. 엄청 울어요, 애기가. 제 집에 있으니까 자주 다닌단 말이에요. 한 번을 마주친 적이 없어요. 경찰은 현장에 흉기가 없었던 점을 토대로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로 아이들을 살해하고 저희 경찰에서는 피해자 부검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아동학대 신고 전력을 확인하고 있고 남편의 범행 공모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광주에서 헌혈을 700번 넘게 한 시민이 있어 화제입니다. 이 정도로 헌혈을 하려면 4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빠지지 않고 헌혈을 해야 합니다. 헌혈을 하기 위해 탈모약도 포기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헌혈에 진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홍희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피를 뽑고 있는 강영선 씨. 이번이 701번째 헌혈입니다. 한 달에 많게는 2번씩 어느덧 40년째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증한 피의 양만 28만 cc, 성인 남자 60명에 달하는 양입니다. 군대
제대해가지고 이제 사회 초년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존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헌혈차가 있길래 가서 헌혈하게 됐습니다. 700번 이상 헌혈을 한 사람은 전국적으로도 역대 10명뿐입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약성분 때문에 헌혈이 어려운 만큼 꾸준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퇴직 공무원인 강 씨는 40년째 건강을 관리하며 탈모약도 먹지 않을 정도로 헌혈에 진심입니다. 제가 막 머리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 약을 먹으면 헌혈을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폭이 오고 그 약을 반납했거든요. 반납하고. 강 씨는 헌혈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300회 헌혈 때쯤 만났던 백혈병에 걸렸던 초등학생이 자신의 헌혈로 건강을 회복했던 일을 가장 뿌듯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수혈을 받고 아이가 건강을 회복해서 뛰어다니는 걸 볼 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그런 마음이었고 뿌듯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다 보니 헌혈의 집 간호사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입니다. 2주마다 바늘 이렇게 찔러가면서 하시는 건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 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700번이 넘는 헌혈 기록은 다른 시민들에게도 전달하는 바가 큽니다. 25살 때 헌혈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제 나이가 딱 25살이어서 저도 열심히 헌혈해서 아버님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 씨는 헌혈 가능 나이인 69세까지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며 자신의 기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돼 헌혈자들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지난 15일 대학 통합에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역사적 쾌거라며 양 대학의 통합과 부속 대학병원 건립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통합을 두고 합의와 번복을 거듭하던 양 대학이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지난 16일 새벽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양 대학 총장은 진통 끝에 만들어진 6개항의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대학 통합 신청서를 올해 말까지 교육부에 제출하고 통합대학 이름으로 예비 인증평가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의대 학생 배정도 교육 여건 등을 따져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수로 공동 추진위를 구성해 대학 통합 신청에 들어갈 세부 사항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야심한 시각에 통합이 전격 합의된 것은 의대 정원 배정과 부속병원 설립에 전라남도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를 역사적 쾌거라고 말하며 한껏 고무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15일 밤에 역사적 쾌거가 이루어졌던 그 보고를 받았을 때 너무도 가슴이 떨리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습니다. 무엇보다 2026학년도 전남 국립의대 정원을 배정받는 것입니다. 전남도와 양 대학은 오는 29일까지 통합대학 이름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 인증평가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대학 통합 선언을 바탕으로 한덕수 총리와 면담 자리에서 여야 의정협의체 전남 국립의대 설립 안건이 논의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국무총리가 오후에 우리 전라남도 해상풍력관이라 해서 방문하시니까 국무총리께도 잘 설명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배정 결과는 내년 6월이나 3월쯤 배정 여부와 정원 규모 등이 확인될 전망입니다. 정원 배정이 된 뒤에는 목포와 순천에 각각 설립되는 대학 부속병원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는 것. 전라남도는 양 대학이 병원 설립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국비와 함께 도비와 시군비 등으로 병원 설립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달 29일 통합 공립대학들이 위치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해 양 대학의 통합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